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목소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인데 거기다가 이 와중에 공매도도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기리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 힘을 내봐야겠죠. 과거 계엄 터졌을 때 증시가 날아갔을 때도 그때만 버티니까 또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즐거운 시간이 있었죠. 이번에도 지금만 버티면은 결국 또 2-3개월 즐거운 시간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부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 중.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트럼프는 어떠한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지난밤에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은 더 큰 관세를 물리겠다. 이러한 글을 SNS에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 너 막어? 막지 마. 막으면 더 때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웃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언제는 관대한 것처럼 말하더니 또다시 관세를 압박하도록 쓰면서 투자자분들은 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엔비디아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대중국 수출 규제 압박과 에너지 규제 압박으로 마이너스 2%, 그 반면 테슬라는 트럼프가 테슬라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며 7% 이상 급등하다가 쪼그라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지금이 매수 기회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는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반도체도 그에 대한 걱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내 차례다 이거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했던 칩 규제는 5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시장 둔화의 조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장기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AI 칩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때까지 당연히 절대 강자의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한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정책이 명확해지면 주가도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매수 의견 목표가 $200, 지금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 이제 최근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 모든 거를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 $200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 힘들지만 다 왔다. 오늘 또 증시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00포인트가 그냥 무참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원사이드로 쭉 밀리는 모양이 나타났죠. 이러한 하락세의 이유가 뭔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슬금슬금 올라가는 환율, 공매도 시작 등의 걱정, 그리고 또 이제 또 정치적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하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를 쓴 또 긍정매, 어차피 돈은 쉽게 버는 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큰 돈 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내 시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저는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급등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보합권을 나타낸다면은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이제 공매도 걱정으로 하락 출발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되는,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도 월요일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도 이제 4월 2일이면 현실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던 아니면은 깜짝 미뤄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던, 어쨌든 호재 아니면은 악재에서 이 두 개의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고 공매도도 출발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코스닥도 어느덧 RSI 30 근처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통 이는 저점의 신호 아니었겠습니까? 주말 푹 쉬면서 멘탈 관리 잘 하고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한다면 나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막 시장이 막 널브러져 있을 때 이제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을 조금 옮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조선주를 너무 사고 싶거나 방산 아니면은 그 뭐 로봇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때까지는 손이 안 가서 못 넘어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아 얘는 생각해 봐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이라거나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매도해서 옮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RSI 30 근처까지 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 6 개월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단기 저점은 최소한 보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하루 이틀 더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가져와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입니다. 반도체도 좋아질 텐데 반도체 내호재가 분명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들려왔죠. 하지만 국장은 도대체 왜 이러나 봤더니 일단 미국 반도체주가 하락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와중에 마이크론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으니까 뭔가 반도체 업계가 전부 다 야 이거 업황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결국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사이클은 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기린레이가 그래도 사이클은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시간이겠죠. 다음입니다. 자동차는 왜 이래? 오늘 자동차주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보여줬고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는 관세 없성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단 3일 만에 오르는 거 다 토해냈습니다. 자, 결국은 자동차 25% 관세 소식, 그 다음에 또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당연히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공장 지으면은 관세 없다며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현지 생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또한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려면은 미국에서 전부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제 한국 생산 라인이 100% 돌아가고 뭐 미국 생산 라인이 50%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은 한국을 한 80으로 줄이고 미국을 100%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당연히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나타나며 현대차는 결국 오른 거를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현대차에서 할 건 하고 있네요. 현대차 그룹 플레오스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레오스가 공개가 되었고요. 내년 2분기부터 현대차 그룹의 신차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 플레오스가 근데 뭔가 바로 모바일 차량 연결 강화, 음성 어시스턴트 클레오 AI 포함 이러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아 이제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자율주행 이야기도 꺼냈는데 그런데 한국은 진짜 '아 좀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7년 말까지 레벨 2 플러스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웨이모가 일부 지역에서는 레벨 4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의 FSD는 이름 자체는 뭔가 좀 엄청나 보이지만 일단은 레벨 2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7년 말까지 레벨 2 물론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벨 2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늦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왼쪽은 이 자율주행 단계를 말합니다. 레벨 0은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능이고요. 레벨 1은 운전자 보조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50km로 달려줘 이렇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왼쪽 오른쪽 차선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 요즘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레벨 1이고요. 그리고 레벨 2는 부분 자율입니다. 시스템의 조향, 가감소 이런 것들을 하는 현대차에서 요즘 나오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핸들을 잡으세요 이런 경고가 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벨 3입니다. 이제는 뭐 대부분 운전을 합니다. 다만
갑자기 이제 뭐 자율주행 AI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바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때까지도 운전석에는 분명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레벨 4 진짜로 이제 웨이모는 다릅니다. 고도 자율이에요. 운전자가 없는 상황, 긴급 상황도 스스로 대응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레벨 4며 마지막으로 레벨 5 이거는 뭐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레벨 5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도 50점 맞는 애가 70점 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한 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70점에서 80점 가는 거는 한 두세 달 걸리고 95점 맞는 애가 100점 맞는 거는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딱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레벨 5까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와 운전자가 없어. 자율주행하면서 혼자 돌아다녀.' 이거는 레벨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용, 베이징에서 시진핑 만났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계속 머무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BYD, 샤오미 등이랑 회동을 하면서 자동차 전장 쪽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 주석은 국제 상공계 대표들이랑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BMW, 벤츠, 퀄컴 등의 CEO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 자동차 전장 쪽에서 어떠한 소식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완성차는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차가 안 팔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품 쪽에서는 이제 새로 모멘텀이 등장할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뭐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도 막 엄청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도 HMM이 끌고 갔던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미래는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가 끌고 가는 거,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자율주행이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이왕이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GPT 업데이트가 대단해. 이번 주에 챗 GPT 이미지 제너레이션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 이때까지 뭐 사진 같은 거 몇 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 캐릭터 다오가 사람이 그리지 않아도 GPT가 그리는 걸 기가 막히게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르게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원래 원래는 강아지 캐릭터긴 한데 약간 곰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귀엽지 않나요? 참고로 이제 이 사진을 뽑는 거는 정말 심플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 얼굴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올려 가지고 "이 캐릭터가 집을 짓는 모습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 줘." 이렇게만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값은 한 30 초, 20초 이 정도 시간 만에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특징이 좀 신기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AI 그림을 뽑을 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인쇄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GPT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는 글을 적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도 보이며 나중에는 주식 방송도 GPT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오픈 AI는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일단 저도 GPT 유료 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하거나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예상을 보면 올해 무려 2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매출은 6조 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무려 3배나 성장한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엄청난 기업이 꼭 등장했으면 좋겠고 요즘 GPT로 계속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왼쪽에 원본을 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롯데리아 8개월 만에 또 인상. 롯데리아가 다음 달 3일부터 65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평균 3%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인상하고 8개월 만에 또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건데요. 경영상, 재반 비용 증가와 환율, 기후 변화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 이런 것들이 인상의 이유라고 하며 또 전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가격 인상하기 딱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햄버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정정 신고서 요구. 얼마 전 하나에로스페이스의 3.6조 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시장이 시끌시끌했었죠. 그런데 이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소식으로 오늘 오전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살짝 반등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다 하락하고 결국 증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이런 쪽에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의 신작 인조이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인조이는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삶을 꾸미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우리 예전에 비슷한 게임은 심즈, GTA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래픽이 좋아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팀 출시 40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날에는 스팀 글로벌 인기찜 목록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으로 오늘 증시가 안 좋은데도 크래프톤은 5%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초도 판매량은 150만 장으로 주말 동접자가 20만 명 이상이면 청신호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양 HC 오늘 상장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KB 제26호 스펙과 합병 상장한 오양 HC 석유화학, 정유, LNG 등 전문 기업으로 핵심 플랜트 설비와 고효율 BOP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는데요. 개장과 함께 주가가 25%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우양 HC는 솔브레인 홀딩스 아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지분을 40%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 되길 바라고 화학도 사이클이 돌 텐데 그때 오를지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10월 출시. 오늘 알테오젠이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빨간불을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플랫폼이 적용된 키트루다 SC가 올해 10월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시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따라 알테오젠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시화되었다고 합니다. 27년에서 28년 1조 원이 훌쩍 넘는 마일스톤이 기대가 된다는 소식.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